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통찰로 현재를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분명 더 오래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일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당신이 게을러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혹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난 2000년간 거대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반복되어 온 하나의 무서운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회의 허리,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8단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은 21세기 가장 강력한 제국, 미국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도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기 100년 로마 제국은 자신 소유의 땅을 경작하는 농민과 상인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중산층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300년 후인 서기 400년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극소수의 부유층과 절망적인 빈곤층만이 남았습니다. 1500년대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흘러들어온 막대한 불을 기반으로 상인 중산층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1650년 그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세금에 짓눌려 소멸했습니다. 1700년대 프랑스에서는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했지만 1789년 낡은 체제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자 그들은 세상을 뒤엎는 혁명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1918년 대영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중산층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그 중산층은 심각하게 쪼그라들고 분열되었습니다. 1960년대 소비에트 연방은 교육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중산층을 만들어냈지만 1991년 체제가 붕괴하며 그들이 평생 모은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웃나라, 일본.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최강의 중산층을 보유했지만 오늘날 일본의 젊은이들은 가정을 꾸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의 제국, 6번의 중산층 붕괴. 이 모든 비극은 놀랍도록 동일한 8단계의 패턴을 따랐습니다. 1단계, 번영과 성장.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 정점과 안주. 중산층의 규모가 최대치에 이르고 모두가 이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시기입니다. 3단계, 임금 정체와 부채 증가. 성장의 과실이 더 이상 중산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자산 인플레이션. 집값과 교육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습니다. 5단계, 부의 양극화. 사회가 자산을 가진 부유층과 임금에 의존하는 나머지로 나뉘는 이중구조가 고착됩니다. 6단계, 기회의 소멸과 계층 이동성 붕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옛말이 됩니다. 7단계, 정치적 불안정.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대중이 기존 제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 시스템의 붕괴 또는 폭력적 혁명입니다. 미국은 1945년에 1단계를 시작해 1970년에 2단계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3단계부터 6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 미국은 7단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대립, 제도에 대한 불신, 양극단으로 치닫는 포퓰리즘. 미국의 중산층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8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산층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며 로마에서부터 현대 일본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미국이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중산층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중산층은 단순히 중간 소득계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 사회 경제적 구조를 뜻합니다. 부유한 엘리트와 가난한 노동계층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기본적인 필수품 외에 약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집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의 자녀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희망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죽기 전에 심리적으로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은 경제 확장과 기회의 시기에 등장합니다. 전쟁이 끝나 노동력이 귀해졌을 때, 기술혁명으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을 때, 제국이 팽창하며 부가 중심으로 흘러들어올 때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유일의 승전국이자 생산기지로서 황금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중산층을 만들어낸 모든 제국은 결국 그 중산층을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음모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트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적 선택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중산층을 희생양으로 삼는 예측 가능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과정이 시작되면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째,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와 경영진에게만 돌아갑니다. 둘째, 정체된 임금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중산층은 빚을 냅니다.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이 일상이 됩니다. 셋째,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집값, 교육비, 의료비가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과거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부유층의 특권으로 변합니다. 넷째, 부가 최상위층에 집중됩니다.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격차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됩니다. 다섯째, 기회가 사라집니다. 노력이 아닌 부가 성공을 결정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걷어치워집니다. 여섯째, 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합니다. 부유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세금, 규제 등 사회 시스템을 조작합니다. 일곱째, 시스템이 조작되었다고 깨달은 중산층은 제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정치적 극단주의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시스템이 극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경제 붕괴나 혁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패턴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떻게 6제국을 무너뜨렸는지 고대 로마부터 현대 미국까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로마 공화정 시대와 제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100년경 로마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남는 생산물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땅을 가진 자영농, 상인, 하급 관리들로 구성된 상당한 규모의 중산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가졌고 투표권이 있었으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1단계와 2단계, 즉 중산층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3단계는 서기 150년경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팽창이 멈추자 세수는 정체되었지만 광대한 제국을 방어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해결책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은화에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수는이었던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유량은 50%, 30%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같았고 결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동전으로 저축했던 중산층의 부는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4단계는 자산의 집중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세금에 시달리던 소규모 자영농들은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땅은 부유한 귀족들의 차지가 되었고 라티푼디움이라 불리는 대농장이 생겨났습니다. 땅을 잃은 중산층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로마 시내로 흘러들어가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는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5. 6단계를 거치며 서기 300년경 로마 사회는 극소수의 원로원 계급과 절대다수의 빈민이라는 양극단으로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계층 이동의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리고 7단계, 3세기는 군인 황제 시대라 불릴 만큼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50년간 신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내전과 반란의 시대였습니다. 결국 8단계,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고 중산층은 그 후 1000년간 유럽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500년대 초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은을 발견하며 유럽 최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상인 중산층을 탄생시켰지만 비극에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번영기는 짧았습니다. 3단계, 쏟아져 들어온 은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왕실은 끝없는 전쟁으로 은을 탕진하며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4, 5, 6단계를 거치며 세금을 내지 않는 귀족들은 부를 축적한 반면 인플레이션과 세금에 시달린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7단계, 스페인은 100년 동안 4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했고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8단계, 1650년경 스페인의 중산층은 사실상 소멸했고 스페인은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내려왔습니다. 1700년대 프랑스는 변호사, 의사, 상인 등 전문직 중산층, 즉 부르주아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3단계, 루이 왕조는 끝없는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을 제외한 제3신분, 즉 중산층과 농민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었다는 점입니다. 4, 5, 6단계를 거치며 중산층은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는 동안 귀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치를 누렸습니다. 부와 권력은 철저히 세습되었고 능력 있는 중산층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에 절망했습니다. 7단계, 1789년 재정이 파산하자 왕은 세금 인상을 위해 삼부회를 소집했지만 이는 오히려 불만의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중산층이 이끄는 제3신부는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언하며 시스템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8단계는 우리 모두가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중산층은 낡은 체제를 무너뜨렸지만 혁명의 광기는 결국 그들 자신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산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이어진 1단계와 2단계 미국의 황금기였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장에서 일하며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연금으로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3단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산성은 계속 증가했지만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노조가 약화되고 부자 감세와 금융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의 과실은 모두 자본가와 경영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중산층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 주택 중간값은 가구 연소득의 2배였지만 2025년 현재는 7배에 달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어 폭등했고 의료비는 가계의 파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당연했던 집, 교육, 건강이 이제는 거대한 빚 없이는 불가능한 특권이 된 것입니다. 5단계, 부의 양극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위 1%가 하위 90%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6단계, 계층 이동성의 붕괴는 희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1940년에는 자녀의 90%가 부모보다 더 많이 벌었지만 오늘날에는 40%에 불과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아메리칸 로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단계,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의회와 사법부, 언론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절반의 국민은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고 다른 절반은 반대편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사회계약은 파기되었고 좌우 양극단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해결책에 끌리게 됩니다. 역사는 7단계가 8단계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8단계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로마와 소련이 겪었던 경제 붕괴,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저축이 사라지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길, 혹은 프랑스가 겪었던 혁명, 즉 경제적 파탄에 내몰린 대중이 폭력으로 세상을 뒤엎으려는 길입니다. 물론 역사가 거의 보여주지 않는 3번째 길, 개혁도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으로 임금을 올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를 재분배하여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분열이 극에 달한 7단계에서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이런 개혁을 이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힘든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지난 2000년간 6개의 제국을 무너뜨린 중산층 멸종의 8단계 패턴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1, 2단계의 번영을 누렸고 부모님 세대는 3, 4단계의 균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5, 6, 7단계의 붕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명확합니다.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와 깊이 연결된 한국 사회 또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감당하기 힘든 교육비와 사교육비, 불안정한 일자리, 극심한 사회적 갈등.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현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붕괴하거나 끔찍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거의 소멸 직전에 와 있으며 8단계는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질문은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든지, 왜 희망을 품기 어려운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